네,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에서 전산세무회계 또는 재경관리사 강의를 맡고 있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좌 소개,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보고 또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지 OT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산세무 2급은 그래도 좀 수준이 높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세무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산세무 2급을 취득했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할 수 있겠구나. 조금만 가르쳐주면. 전산세무 2급을 취득했다고 그래서 바로 실무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나보고 너 부가세 신고해봐. 그럼 하겠어요? 그건 못하지. 해본 적은 없다면. 그러면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뭔지 아니까. 막 영세율이 면세가 뭔지, 과세 표준이 뭘 의미하는지, 부가세 신고서에서 수익금액 명세서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거 공부하니까. 그러면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면 부가가치세를 공부를 했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해가 되겠구나. 취득을 했어? 그러면 일 잘하겠다. 두 번째, 우리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월급을 줄 때 원천 징수하고 12월이 지나고 나면 2월까지 근로자들 연말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연말정산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꽤 깊게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 땄다. 그러면 또 뭐라고 생각하냐? 너 연말정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그때 보면 되잖아. 프로그램이 우리가 공부하는 자격증의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산세무 2급을 좀 알아주는 편이고요. 그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자격증이에요. 뭐 세무 1급하고는 비할 게 없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전산 실무 처리를 할 수 있구나. 능력을 평가해주는 시험이라 전산회계 1급을 취득하면 전산세무 2급으로 대부분 바로 들어오죠.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제일 좋은데 회계 1급을 공부하고 세무 2급을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시험이 2달에 한 번씩 있어서 회계 1급을 취득을 하고 2달 동안 세무 2급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회계 1급과 세무 2급을 같이 공부할 수는 없어. 회계 1급을 공부하고 취득을 하든 안 하든 회계 1급이 공부가 된 상태에서 세무 2급을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1급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니까. 재무도 어려워지고 원가도 어려워지고 부가세는 되게 어려워지고 소득세는 처음 공부하고 이렇게 돼서 과목의 차이가 그래요. 그리고 뭐 부정행위는 뭐 2년간 시험 못 보니까 부정행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 반을 봅니다. 이론과 실무를 같이. 접수비는 좀 올해 또 비싸져가지고요. 3만 원이 됐어요. 돈 좀 벌겠어? 하여간 이런 식이에요.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검정 방법은 전산세무 2급의 시험이 나오는 출제 과목은 4가지 과목이에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4가지 과목을 공부하는데 재무회계는 전산회계 1급 공부했던 재무회계보다 조금 더 어려워져.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가회계,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랑 거의 동일한데 조금 어려워져. 종합원가 계산을 배부하는 것까지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져. 부가세는 됐다 어려워져요. 됐다. 소득세는 처음 공부하는 거죠. 세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아예 처음 공부하는 거고. 과목이 4가지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요. 전산세무 2급은 이론이 30%, 실무가 70%인데 이론은 객관식 문제가 사지선다로 1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2점씩이지. 그리고 30점. 2점씩. 그래서 30점. 그러니까 이론 시험은 점수가 몇 점에 30점이고 실무 문제는 전체 점수가 70점이에요. 합격은 70점 이상이야. 2개 더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론 따로 실기 따로 채점하지 않고 2개를 더해서 70. 그러니까 이론 다 틀리고 실무만 다 맞아도 돼. 근데 실무만 다 맞고 이론 다 틀리는 것도 그래. 아무리 틀려도 이론 1개는 맞을 수 있어. 뭐 그런 개념이니까 2개 중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이론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론이 어려워. 객관식 사지선다에서 막 꽈서 내면 읽다가 시간 다 가. 이렇게. 근데 전산세무 2급 시험은 90분 동안 시험 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시간은 조금 괜찮아.
1시간 반.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문제를 푸셔도 90분이 되게 빠듯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푸셔도 돼요. 객관식도 충분히 풀어보고. 전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배점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객관식 문제가 15문제인데요. 그 15문제 중에 재무회계가 한 5문제 나오고요. 원가가 5문제. 부가세랑 소득세랑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얘가 3개, 얘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문제가 객관식 배점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문항이. 그러니까 재무나 원가를 좀 충분하게 공부를 해놔야 재무하고 원가를 다 풀면은 10문제니까 20점이잖아. 그치? 얘는 10점이고.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높죠. 그 문제가 좀 원가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원가를 열심히 공부해서 객관식 문제를 푸셔도 좋고. 그리고 실기는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좀 제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기출문제가 간단하게 예제를 좀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예. 뭐 문제가 안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객관식 문제가 한 문제당 2점씩인데 그 2점씩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재무회계. 그리고 제조간접비 막 이런 거 보이죠? 원가 배분하는 거. 원가 문제. 6, 7, 8, 9, 10까지가 원가. 그리고 소득세 문제 2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뭐 이런 식이에요. 딱 봐도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문장이 길어지고 계산 문제가 좀 복잡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일단 지문이 길어지면 복잡한 느낌이 들지. 전산회계 1급하고는 또 달라. 문제 나오는 방식이. 근데 달라야지. 달라야지 또 전산회계 1급이랑 전산세 뭐 2급을 땄을 때 이 만족도가 다르잖아. 문제가 또 되게 비슷해. 수준이. 그러면 세무 2급을 따봤자 어디다가 들이밀어요. 너무 쉬우니까. 회계 1급하고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건 좀 당연한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뜻이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일반 전표 5문제. 3점씩. 3점씩. 일반 전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반 전표.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 5문제. 3점씩. 그러니까 일반 전표 15점.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15점. 실기 전체 70점 중에 30점이 전표 입력.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 요게 좀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전체가 한 10점 정도. 여기다가 전자신고하는 게 요즘에 같이 또 나오고 있어서 부가세 신고서 만드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10점 배점이요. 그러면 지금 40점 나갔죠. 40점. 거기다가 15점이 결산 문제 5문제. 15점. 3점씩. 그러니까 벌써 55점 나갔죠. 몇 점 남았죠? 70점에서 55점 날라갔으니까 15점 남았죠? 15점이 소득세 연말정산 문제인데 한 문제는 급여 입력하는 문제 6점. 요 문제가 연말정산하는 거야. 뭐 일반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료, 병원비, 피부과 가가지고 막 예뻐지는 시술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런 의료비 공제를 받니 못 받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파서 치료비 내는 거는 의료비는 공제를 받는데 예뻐지려고 하는 미용 목적은 의료비 공제 안 해주거든요. 그런 거 이제 고려해가지고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의 연말정산을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점수가 좀 높죠. 9점 또는 대부분 10점 이렇게 줘요. 점수가 꽤 높은 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막 때려 넣는 거야. 신고서를 막 만들어. 연말정산 세 공제 신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무 2급 땄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좀 실무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막 어디 입사하기 위해서 막 지원서 넣을 때 세무 2급을 취득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요 정도 회사는 넣기 싫고 요 정도의 연봉이면 넣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또 실무 경험이 없으면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한다고 해도 실무자들이 많이 알아주진 않아요. 왜냐면 실무 경험이 없는데 세무 2급을 취득했다고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냐 물어보면 못하거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이 자격증은 시너지가 클 거고 신입이면 이게 도움이 될 거지. 그치? 알려주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 공부한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라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 거예요. 회계 1급보다는 좀 어려워요. 과정은 이렇게 4가지 과목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과정은 좀 그렇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교재가 재무회계가 먼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부가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고 이제 원가회계가 있는 게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그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사실은. 원가는 마지막에 해요, 제가. 원가는 마지막에 공부를 하시고 앞부분에 재무회계랑 부가세를 연결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매출이나 매입이 일어나면 부가세가 같이 움직이잖아. 이제 그걸 알아야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매입 매출 전표가 결국은 재무회계하고 연결되죠. 분계도 하니까. 그리고 소득세까지 공부해서 전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요. 우리 프로그램은 그건 아시죠? KLF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각각의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뭐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다운받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23년도 시험 일정인 연 6회 시험인데요. 2월에 한 번 있고요. 짝수달에 있어요. 4, 6, 8, 10, 12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있어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1년에 6번밖에 안 하더라. 다른 시험들은 좀 시험이 일정이나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세무사회는 그냥 세무사회 같아. 딱 이렇게 6회 시험 딱 픽스해 놓고 바뀔 생각 없어 보이고 그리고 시험장은 걔네가 만들어 놓은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산세무나 전산회계 자격증 이쪽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아마 하나일 거예요. 하나가 뭐냐 전산회계, 전산세무 그러면 대부분 다 알아. 되게 오래됐어 시험. 이미 100회가 넘었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거야. 이걸 몰라? 회계를 정말 1도 모르는구나. 이거야. 전산회계 그러면 다 알아. 왜냐면 되게 오래된 자격증이라 약간의 나름의 공신력이 있는 거야. 이 세계에서. 그래서 많이 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따로 오신 거잖아요. 전산회계 세무가. 그리고 워낙 강의들도 많고 강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쟁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도 경쟁에 뛰어든 지 되게 오래된 건데 경쟁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냥 혼자서 꿋꿋하게 하고 싶은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쪽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뭐 대충은 안 해서 강의가 좀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성향과 맞는 과정을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맞잖아요. 대부분 강사의 강의 스타일 이걸 보고 가는 거지 뭐. 강사가 이렇게 딱딱 그냥 쪽집게처럼 찝어서 강의하는 게 좋다. 심플하게 강의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아니야. 타강의로 가셔야 돼. 저는 막 찝어서 하지는 않아요. 그냥 모든 문제를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진도를 나가고 그런 문제를 풀면서 내용들을 끄집어 오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가 나올지 알면 제가 여기 안 서 있죠. 출제를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쪽집게는 저는 못해요. 쪽집게 스타일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외우려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무 경험도 있고 공부한 경험도 있고 이것저것 짜집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걸 안다는 얘기는 공부를 되게 못한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잖아. 공부를 되게 잘해. 그럼 잘 못 가르쳐.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얘가 왜 이걸 모르지를 이해 못해. 왜냐면 자기는 잘 알거든. 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알아서 그게 아니까. 왜 모르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걸 막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니까 제 강의 스타일은 이래요. 그래서 보시고 강의 스타일 맞네? 너무 예쁜데?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는 거고. 별로 안 예쁜데? 난 그냥 쪽집게로 갈 건데 짧게 가고 그냥 답만 맞출 건데? 이해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시면 되지. 전산세무회계가 뭐 쫙 깔려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가셔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6번의 그 시험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 일정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케줄을 짜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2달은 걸리지 않나요? 한 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보기는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8시간 공부할 거 아니잖아. 학교 수업처럼 공부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학업하면서 주부니까 뭐 집에서 일도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짬나는 시간에 공부해서 취득을 하는 거라 그래도 적어도 2달은 걸리지 않나. 2달 동안 넉넉하게 뭐 석 달? 그렇게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대부분 하기도 하고 중간쯤부터 많이 하죠. 안정권에 들어섰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일정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이론 문제가 우리 교재 보시면 출제 경향 분석 같은 거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뭐 분석이지 이게 다다 이렇게 안 해. 저는 뭐 단정을 할 수가 없어. 제가 하는 강의가 맞다는 아니야. 제가 하는 강의가 누구하고는 이게 매칭이 잘 되고 누구하고는 안 맞고 이게 약간 이렇게 선호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보면 나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 불편할 정도로. 그러면 막 기분 좋고 뭐 감사하고 막 그래. 근데 또 좀 별로처럼 느껴지는 학생도 있어. 그럼 나도 뭐 별로야 걔. 우리 둘 다 마찬가지야. 나도 인간인데. 근데 온라인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험 소개 강좌 이런 OT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OT 들어보고 맞겠다. 말투도 비슷하다. 나랑 비슷하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겠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강의를 또 못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또 안 맞고 맞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보시고 맞는 강사를 잘 찾아서 강의를 듣고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는 건 어쨌거나 누구에게든 의미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좋고요. 실무 강의는 제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실무에서 이 부가세를 막 공부를 했다? 공부했는데 신고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또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또 실무 경험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회사에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비교하면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출제 분포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이런 뜻인 거야. 원가 외계 5문제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공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구나. 한 45% 정도 비율이다. 그러니까 2번에 한 번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 2번에 한 번에 내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다 해두셔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몇 년간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 거지.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만 공부하세요. 이런 건 안 해. 제가 얘기할 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만 따라오세요.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뭐 답입니다. 저는 그건 없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책을 제가 이제 썼으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부분 수록했거든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뭐 결산 문제 이렇다는 거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수업은 재무회계, 부가세, 소득세, 원가회계 순으로 공부를 제가 일단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뭐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실무편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화면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 실무는 화면만, 컴퓨터 화면만 보이게 해서 여러분이 조그맣게 해도 화면이 크게 보일 수 있게 해서 화면으로 제가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나오는 거죠. 얼굴이 안 나오니까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어. 제가 막 말할 때 막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막 이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설명하지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습관이라. 그래서 실무는 PC만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목소리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실무 프로그램을 따라오시면 되는데 실무는 이론이 된 사람이 이제 실무를 들을 수 있어요. 이론이 안 되면 실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에서 왜 얘가 답인지를 막 또 이론 수업할 때 했던 것처럼 막 설명하면 막 시간이 막 뭐야 엄청 걸려. 그러니까 실무는 답이 이거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무 중심의 입력 방식 어떻게 프로세스를 수행하는지 그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PC를 중심으로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화면만 가지고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는 최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때 이론 공부하실 때는 전산회계 1급이 공부가 된 전제하에 그 내용에다가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 분계 원리, 뭐 당좌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는 전제로 이제 진도를 나가요. 그런 현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사람 그러면 조금 더 심화되는 공부, 세무 중심의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기는 전산회계 1급에서
차대변으로 입력하는 방식은 공부했죠? 우리는 좀 다른 것들을 공부합니다. 신고서를 만들어요. 뭐 가산세를 계산해요. 연말정산은 이렇게 합니다. 급여 자료는 이렇게 구해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공부하는 거지. 전산회계 1급을 배제하고 세무 2급은 아예 다른 시험이냐? 아니야. 전산회계 1급에 세무가 더해지는 거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지. 회계 1급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돼. 그건 또 나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회계 1급을 안 상태에서 더 내용을 더 포함해서 공부한다. 기출문제 풀이는 직접 하시고 저랑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고요. 예습을 잘 할 필요가 없죠. 예습은 뭐 잘 안 하잖아요. 예습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안 해왔으니까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각각의 챕터가 끝나고 나면 빈출 분계 연습과 빈출 객관식 문제가 많이 교재 안에 수록이 돼 있어서 기출문제 풀기 전에 얘를 많이 풀어보시면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거랑 똑같아요.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단원별 구분해서 묶어놓은 거니까 기출문제를 한 회를 푸는 게 아니라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계도 좀 해보고 객관식 문제도 좀 풀어보고 객관식 문제는 안 풀어보면 나중에 안 풀려요. 문제 푸는 방식을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 두 개를 같이 하시고 실기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연말정산 신고서 이런 것들 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해서 그런 내용들은 예제를 통해서 많이 입력하는 건데 화면 없이 PC 화면만 가지고 학습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랑 사람이 없는 거랑 집중력이 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도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얼굴이 나온 상태에서 강의하는 게 집중력이 더 잘 되기는 하는 것 같아. 너무 예뻐서 그런가 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화면만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또 장점은 이렇게 화면이 더 커요. 컴퓨터 화면만 가지고 가니까. 컴퓨터가 뭐 두세 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켜놓고 여러분 PC 열어놓고 프로그램 띄워놓고 보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최대창으로 열어놓고 잘 따라오세요. 실기. 그렇게 해서 또 실기 공부하시고요. 프로그램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세무 2급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2023년도 전산세무 2급 토마토패스 강좌를 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세무 2급에 대한 강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아주 쉬운 시험도 아니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 것만큼 자격증 취득이 나름 또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꼭 취득하셔서 좋은 자격증으로 여러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강좌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